자, 앞서 들으셨던 것처럼 자, 국회 운영위 어제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 부대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또 등장했습니다. 최근에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법사위원으로서 나온 건데요.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해 충돌 아니냐면서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나가시라고요. 여기서 어떻게 같이 회의를 진행합니까? 사보임 하시고요. 국민권익위원장 자랑하시는 전현희 의원님 옆자리에 소름 끼쳐서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양심이 있으면 오늘 들어오시지는 말았어야죠. 그동안 이해 충돌을 그렇게 얘기한 민주당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거? 그 영상은 어깨동무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저를 잡아당기고 있는 영상입니다. 정확하게 원본 그대로 보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 나가서 기자회견 하겠습니다. 제가 무고죄로 고소해 드릴 테니까 나가서 얘기하십시오. 일단 어제 경찰이요 장경태 의원을 고소한 고소인들을 불러서 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 당시에 동석했던 관계자와 전 남자친구도 차례로 부를 계획입니다. 자, 그런데 장경태 의원에 대한 조사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경찰이 고소인과 고소인 전 남자친구에 대해서 신변 조치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어제 앞서 잠깐 들으시기도 했는데 법사위에서요,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치열한 설전이 오가는 과정 중에 본인들이 치열하게 다투는 건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만 이번에 지금 발생한 성추행 의혹의 피해 여성, 이 피해 여성에 대해서 2차 가해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나왔습니다. 그 여자가 어깨 손 올리고 있는 거못 봤어? 1년이 지나서 지금 고소가 된 사건이고 당사자는 이것이 모자이크가 처리돼서 사실이 아니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사안이고 경찰청장 대행님, 장경태 의원 관련해서 중강제추행 혐의 지금 고소돼 있는데 성폭력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수사 착수했습니까? 네? 이해 충돌이에요, 장경태 의원이. 본인인데 왜 지금 경찰청장 질의하는 겁니까? 이게 이해 충돌이에요. 지금 이 법사위에 다 앉아가지고 전부 다 성폭력 2차 가해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여성 인권을 주장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 성폭력 피해자들의 보호를 강조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피해 여성들의 2차 가해를 막아야 하는데 앞장서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도 2차 가해성 발언을 입에 올리는 게 위선 아니냐. 역겹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의 말입니다. 사실 야당도 과거의 성폭력 사건을 재소환했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 여야 모두 당리당략에 따라서 이 사건 피해자나 안중에도 없는 모습이거든요. 저기서 글쎄요, 저는 굉장히 눈살 찌푸리면서 봤습니다. 지금 물론 고소인 여성의 입장을 어느 누구도 고려하지 않더군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사실 다른 의원들은 좀 말을 아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떤 공방이 오가고 설전이 오가는 과정에서 피해 여성에게 지금 고소인에게 어느 정도 좀 위해가 될 수 있는 발언들이 오간다라고 하거나 이 피해 사실을 의심하는 듯한 발언들이 오간다라고 하면 이건 명백하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고 지금 사실은 이 장경태 의원과 고소인 사이에서 굉장히 주장이 첨예하게 맞부딪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판단을 유보해야 되는 상황도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판단을 유보하는 과정에서 2차 가해성 발언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 차원에서 이미 당대표가 윤리감찰단에 감찰하라라는 지시를 했고 그 입장이 나오기 전까지는 당에서는 좀 말을 아껴야 된다라고 했던 이 사무총장의 입장까지도 있었던 만큼 당내 의원들이 이제 발언을 하실 때 좀 주의를 더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자, 가해자로 고소돼 있고 물론 장경태 의원도 고발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시시비비는 말씀처럼 가려지겠죠. 그런데 그 과정을 보자고요. 그 장경태 의원이 저렇게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떳떳하게 큰 소리 치고 있어요.
그럼 피해자나 아니면 나가서 앞으로 목격자 진술을 할 사람들은 저걸 어떻게 보일까요? 네. 아, 무섭다라고 보겠죠. 제대로 얘기를 못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저거는 2차 가해뿐만 아니고 저는 사법방해 혐의도 있는 거예요. 아, 저렇게 힘센 사람이 있는데 저렇게 떳떳하다고 하고 동료 의원들은 거기에 동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2차 피해되는 건 당연한 거고, 두 번째는 관련돼서 진술할 사람들이 무서워서 어디 하겠습니까? 네. 저는 저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게 버젓이 저렇게 되고 있다는 거 충격적입니다. 저 고소인 여성은 본인이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면서 도와달라며 법에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해자로 지목된 장경태 의원은 국회 법사위에 앉아서 저건 그 여자가 나의 몸을 잡아당기려고 하는 모습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공개적으로 서영교 의원은 또 옆에서 그 여자가 어깨에 손 올리는 거 못 봤냐? 이거 온 국민이 듣는 데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여성은 조용히 경찰에서 지금 고소인 조사받고 갔어요. 네, 이 그렇습니다. 과정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피해자가 지금 더 약자에 몰리는 상황 아닌가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저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장이 좀 마련이 됐다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저 상황에서도 장경태 의원께서도 아무리 지금 이제 본인의 주장과 이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사이에 이 말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그럼 말을 아껴야 되는 거 말을 아닌가요? 아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부적절했고 부주의한 발언들이 법사위 안에서 있었다고 생각하고, 서영교 의원은 뭡니까 그러면? 옆에서 그 그 여자가 얘기가 손을 올렸다라고 주장하는.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죠.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고, 지금은 사실 이 고소인에 대한 그 조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동석자들과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조사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 공식적인 수사 상황을 보고 그 뒤에 결론이 나온 뒤에 이야기를 해도 늦지 않는 것이지, 지금 상황에서 저렇게 공개적으로 의원들이 얘기를 하는 것은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여성에게 사실은 압박이 될 수 있는 발언들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서만큼은 저는 말을 좀 아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면 네. 재판할 때도 그러니까 성폭력 범죄 그 의혹을 받고 있는 그 가해자와 피해자는 분리시키는 경우가 그렇죠. 많아요. 아예 증인- 대면도 못하게 네, 증인신문할 허튼 때도 하기도 하잖아요. 심지어는 중계로 하거나 가림막까지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 생각을 저 의원들께서는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고 저렇게 하죠? 저는 정말 이게 어느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네. 상황 자체를 저렇게 연출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어요. 저분들은. 네. 정말 이게 단순히 뭐 여야의 또는 진영에 따라서 이게 달리 볼 문제입니까? 한때 정치권에서 성인지 감수성 가지고 거의 전쟁을 벌이다시피 했죠. 이때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마치 성인지 감수성이 아주 떨어지는 미개한 사람 취급을 했던 게 정치인들입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